예, 이번 시간에는 7장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1번 연습 문제를 보면요. 자신의 이름, 영문 이름과 나이를 출력을 하는 쇼미 함수를 작성을 하라. 함수의 입력인자와 반환값이 없다. 그러니까 함수의 입력인자와 반환값이 없으니까 선언을 바로 여기서 하겠습니다. void 그 다음에 쇼미 그 다음에 입력인자도 없으니까 함수명 뒤에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다가 함수의 정의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죠. 학번이 자신의 영문 이름과 여기 이제 끝에다가 줄바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번이 뭐 아무거나 저는 이제 아무거나 쓸게요. 1, 2, 4, 0, 5, 8 예. 이름과 학번을 이렇게 출력을 하는 쇼미라는 함수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함수를 10번 연속으로 호출을 해라. 메인 함수에서 호출을 하면 되겠죠. K를 0부터 하면은 9까지 하면 딱 10번이 호출이 되겠죠. 포반복문을 이용을 해서요. 쇼미 이렇게 호출을 하면 됩니다. 이걸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학번하고 이름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확하게 10번 이렇게 반복해서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7장 2번 문제, 종수를 받아서 그 종수가 짝수이면은 true, 홀수이면 false를 반환하는 함수를 작성을 하라. 이 함수의 선언은 다음과 같다. 선언까지 아예 주어졌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함수의 선언은 그대로 여기다가 하고요. is even이라는 함수고,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로 인티저형 변수 하나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함수의 본체를 메인 함수 밑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파라메터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n이라고 하면요, 인자로 넘겨받은 n 값이 짝수이면 true, 홀수이면 false를 반환을 하라 그랬으니까요. 부울형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해가지고 뭐 r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n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요 조건이 참이면은 이게 짝수라는 소리죠. n이. 이 조건이 거짓이면은 false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r이라는 저 불량 변수에 이 조건식의 결과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n이 짝수면 r이 true가 되고 홀수면 false가 돼요. 그래서 r을 이렇게 반환을 해도 되겠죠. 이렇게 두 줄에 걸쳐서 작성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요 연산의 결과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리턴을 해도 굳이 이제 직전과 같이 r이라는 변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저 연산의 결과를 리턴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메인 함수에서 printf문을 이용을 해 가지고요, %d로 예를 들어서 is even 함수에 뭐 6을 이렇게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거를 빌드를 하면은 1이 출력이 됐죠. 1이라는 건 이제 true가 반환이 됐다는 겁니다. 그 하나만 더 해볼까요? int 뭐 n에다가 15를 집어넣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isEven 함수에다가 n을 집어넣으면은 빌드를 하고요. 다시 실행을 하면 두 번째 printf문에서 0이 나왔죠. 그러니까 15는 이제 홀수니까 홀수를 2로 나눈 나머지는 1이 되죠. 그래서 요 조건식이 거짓이 돼서 false가 반환이 되고요. 그거를 이제 내부적으로 false는 0으로 간주가 된다 그랬죠. 숫자로 찍으면은 0이 두 번째 printf문에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연습 문제 7장의 3번입니다. 구체의 반지름을 입력받아서 그 부피를 반환하는 함수를 작성을 하라.
함수의 선언까지 아예 주어졌네요. 그러니까 반지름도 W형으로 사용을 하고 그 계산되는 부피도 W형으로 반환을 하라 이거죠. 더블 캘크 볼륨 그 다음에 더블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정의부에서는 뭐 파라미터의 이름을 R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의 반지름의 공식이 3분의 4 파이 R 3승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W형 변수 V를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여기서 파이도 샵 디파인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파이도 3.141592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R의 3승이죠. R을 이렇게 3번 곱하고 그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은 여기 지금 R이 W형이고 파이도 지금 보면은 W형 실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식도 W형으로 정확하게 계산이 돼서 V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V를 이렇게 반환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메인 함수에서는 스캔F문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뭐 간단하게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스캔F문을 이용을 해서 %lf 서식 문자를 써야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W형 변수 R에다가 %R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R을 입력받은 다음에는 볼륨을 %f 서식 문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캘크 볼륨 여기서 바로 VOLU 여기서 바로 이렇게 호출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따로 W형 변수 V에다가 이 함수의 결과값을 먼저 받아서 네, 인자를 R로 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최적을 담고 있는 변수 V를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컴파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반지름 입력하라고 이렇게 커서가 깜빡이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5다 그러면은 반지름이 4.5인 9의 부피는 381.7 정도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4번은 9의 반지름 입력받아서 구체 부피를 반환하는 함수가 아니고 이제 매크로를 작성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매크로는 이제 샵 디파인문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름도 아예 볼로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러면 R을 입력으로 받아서 최적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계산하라. 3분의 4 파이 R 3승이었죠. 그러니까 4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파이 파이도 미리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1415 9265 미리 저장을 해 놓은 상수 파일을 여기 매크로 안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은 바로 여기다가 그냥 3.14159265 이렇게 써도 되고요. 뭐 어떤 식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상수를 집어넣죠. 그 다음에 R의 3승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그 반드시 이 매크로의 매개 변수에다가는 각각의 이렇게 괄호를 쳐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매크로 전체를 또 괄호로 묶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방금과 예를 들어서 퍼센트 F로 F 서식 문자로 4.5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 앞에서 정의된 매크로에 의해서 여기는 이게 뭘로 치환이 되냐면은 이걸로 치환이 되는 거죠. 이걸로 치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R자리에만 4.5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된 값이 여기에 출력이 되겠죠. 한번 이거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빌드를 하고요. 실행을 하면 방금 전하고 함수를 작성을 한 예제하고 동일한 결과가 실행이 됐죠. 또는 인티저형 변수 뭐 아래에다가 뭐 6을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예. 여기 R은 이제 인티저형 변수죠. 인티저형 변수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가능해요. 방금 직전에서 함수에서는 파라미터를 W형으로 딱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W형 아규먼트만 넘겨줄 수 있는데 매크로에서는 R이 뭐 W형이든 플로트형이든 인트형이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단순히 이거를 치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인테저형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빌드를 하고요. 예, 반지름이 6인 9의 최적은 약 904.8 정도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연습 문제 7장의 5번 한번 봐보겠습니다. unsigned int형 정수를 받아서 1부터 9수까지의 합을 반환하는 함수를 작성을 해라. 그 다음에 함수의 선언도 아예 주어졌네요. 함수의 선언을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함수의 이름은 sumup이고 unsigned integer형을 파라미터로 하나 받아서 unsigned int형을 반환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작성을 해보면요. 예, 여기서는 이제 매개변수 이름이 있어야지 되겠죠. 이제 그 반환을 할 변수를 하나 여기서 정하죠. sum이라는 변수를 하나 여기서 선언을 하고 0으로 초기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for 반복문을 써가지고 0부터 1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 1부터 k가 n까지, 예, 인수로 받은 n까지 일씩 증가시켜 가면서 단순히 이제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k 값을 이렇게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값인 sum을 이렇게 반환을 하면 되겠죠. 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반드시 반환하는 이 sum의 그 자료형이 unsigned integer형이 이 함수의 이 반환형하고 반드시 일치를 해야지 되죠. 그러면 이제 k는 1부터 인수로 넘어온 n까지의 합이 이 함수 내부에서 sum이라는 변수에 이렇게 누적이 되고요. 이제 반복문이 끝나면 그 결과값을 이렇게 리턴을 해주는 굉장히 간단한 함수입니다. 이제 메인 함수에서 예를 들어서 printf 함수를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sumup 함수를 호출하는데 100을 집어넣었다. 그럼 100가지의 합이 나와야지 되겠죠. 이걸 빌드를 하고요. 여기서 여기가 지금 n이 unsigned integer형이기 때문에 k도 unsigned integer형으로 맞춰주는 게, 예, 오류는 아니지만 이게 워닝이 여기서 납니다. k하고 n하고 자료형이 맞지 않다. 그래서 비교하는, 여기 지금 앞에서도 나왔는데 이 비교 연산자를 쓸 때 두 개의 p 연산자, 그러니까 k하고 n은 자료형이 일치를 해야지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n이 unsigned integer형이니까 k도 unsigned integer형으로 이렇게 맞춰줘야지, 예,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저장을 하고요. 빌드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약 5050, 100가지 합이 5050이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unsigned integer형 s에다가 sumup 함수에 200가지의 합이 반환이 되겠죠. 그거를 이제 변수 s에다가 저장을 하고 printf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s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변수 s에는 1부터 200가지의 합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빌드를 하고요. 실행을 하면은 1부터 200까지 합은 20100이다 라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 문제 7-6번입니다. 밑에 있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을 해라. 이거는 지금 보면은 메인 함수 위에 셋업 함수하고요. 셋업 함수하고 그 다음에 루프 함수 두 개가 미리 정의가 돼 있죠. 셋업 함수는 그냥 단순히 이거를 출력하는 함수고요. 루프 함수는 스태틱 인트형으로 카운트 변수를 둬서, 이거는 이제 스태틱으로 그 함수 내부에서 지역 변수가 선언이 되면은 이 변수의 값은 함수가 종료가 돼도 유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카운트 값이 1씩 늘어나면서 여기에 지금 찍히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메인 함수에서는 어떻게 지금 작성이 되어 있냐면은, 메인 함수에서는 셋업을 한 번 호출하죠. 셋업을 한 번 호출합니다. 그 다음에 while 1로 했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무한 루프죠. 무한 반복이 됩니다. 무한 반복하면서 뭐를 호출하냐면은 루프라는 함수가 무한히 호출이 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셋업 함수는 딱 한 번 호출이 되고요. 루프 함수는 그 이후에 계속 반복해서 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빌드를 하고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루프 함수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카운트 변수 값이 1씩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이 커맨드 창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배울 아두이노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이제 연습문제 7장 7번 3개의 인티저형 정수를 받아서 그중 가장 큰 수를 반환하는 함수를 작성을 해라. 함수의 선언까지 미리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의 정수를 받기 때문에 파라미터의 개수도 3개겠죠. 파라미터의 이름은 선언에서는 이렇게 생략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 밑에다가 이 함수의 본체를 작성을 해야지 되는데요. 하나의 함수로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함수를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인티저형 함수 max라는 함수를 먼저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개의 정수를 받아서 그 중에서 큰 숫자를 반환을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max라는 함수에 a하고 b int b를 그러니까 a하고 b라는 인티저형 아규먼트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큰 거를 반환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c에다가 a가 b보다 크면은 a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b를 반환을 해라.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a하고 b 중에서 큰 게 반환이 되겠죠. getmax 함수는 그거를 이용을 해서요. m이라는 병수에다가 여기서는 이제 파라미터 이름을 줘야지 되겠죠. 정의 보니까 abc라고 하면은 a하고 b 중에서 큰 거를 m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큰 거를 m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m하고 c 중에서 큰 거를 반환을 하면 abc 중에서 가장 큰 게 반환이 되는 효과가 나겠죠. 그러니까 두 정수 중에 큰 거를 반환하는 max라는 함수를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한 다음에요. 그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또는 이 max라는 함수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매크로로 처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로 하지 않고 샵 define을 써가지고요. max라는 함수 아마 교재 내용에서 예제가 있었죠. 뭐 xy라고 할까요? xy 중에서 그러니까 x하고 y 중에서 큰 거를 이렇게 반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매크로는 전체를 괄호로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개별 파라미터에다가도 괄호를 쳐주고 그 다음에 전체를 매크로 전체를 또 괄호로 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getmax 함수에서 이렇게 생성된 max라는 매크로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앞에서 함수로 사용을 한 거하고 동일한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printf문을 이용을 해 가지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getmax 함수죠. 뭐 11, 33, 0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getmax 함수는 이것 중에서 가장 큰 33이란 값이 반환이 되겠죠. 예,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하면은 33이란 값이 반환이 됐습니다. 또는 뭐 인티저 값으로 a는 뭐 마이너스 100, b는 0, c는 뭐 마이너스 200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나서 그 인티저형 변수 max에다가 getmax 함수를 이용해서 a, b, c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그 중에서 큰 값이 max라는 변수에 들어가겠죠. 근데 a, b, c에는 지금 마이너스 100, 0, 마이너스 200이 들어갔으니까 가장 큰 값인 0이 max라는 변수에 저장이 될 겁니다. 여기 세미콜론이 빠졌네요. 다시 빌드를 하고요, 실행을 하면은 두 번째 printf는 이렇게 0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7장 8번입니다. 캐릭터형 문자를 하나 받아서 그 문자가 알파벳 소문자이면 true, 그 외의 문자이면 false를 반환한 함수를 작성을 해라. 함수의 선언도 이미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불령, 반환값이 불령이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작성을 해보면은 이거는 교재에서도 나왔는데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바로 리턴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소문자라는 거는 CA가 이 소문자 A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AND CA가 소문자 Z보다 작거나 같은 요 사이에 ASCII 값을 가지면 소문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논리식이 참이면 CA로 넘어온 문자는 소문자라는 뜻이 되고, 이 범위 밖에 있으면은 대문자라는 것이 되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d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true면은 1이 찍힐 거고 false면은 거짓이 찍힐 겁니다. is lower 에다가 예를 들어서 C를 이렇게 소문자 C를 집어넣어 주면은 여기 괄호가 빠지고 여기 세미콜론도 빠졌네요. 예,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하면요, 예, true가 나왔죠. 만약에 대문자 D를 집어넣었다, 예, 빌드를 하고 컴파일을 하면은 두 번째 printf문은 0이 나왔죠. 그러니까 소문자가 이 함수의 인수로 넘어가야지 true를 반환하고, 그 위에 문자가 들어가면은 false가 반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무슨 이렇게 특수문자 샵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false니까 세 번째 printf문도 0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 교재 연습 문제 7-9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9번은 두 개의 인티저형 인자를 받아서 최대 공약수를 반환을 하는 함수를 작성을 하라는데요. 여기 지금 함수의 선언까지 정해져 있죠. get gcd입니다. 바로 함수의 그 정의부를 작성을 하면요, 여기 a고 그 다음에 b죠. a하고 b로 이렇게 파라미터 이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공약수를 계산한 알고리즘은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예, 두 수 중에 작은 수를 먼저 골라내 가지고 그 작은 수의 약수가 큰 수의 약수도 되는지 그거를 검사를 하면 되죠. 그래서 작은 수를 이렇게 조건연산자를 써 가지고요, 먼저 골라낸 다음에 for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요, 이제 k가 작은 수부터 k가
0보다 큰 것까지 일씩 감소를 시키면서 이 반복 변수 k가 미인의 약수도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수의 약수도 되는지를 찾아내야지 됩니다. 그래서 큰 숫자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a, b 둘 다 인티저형이니까요. a, b를 더한 거에서 미인을 빼면은 나머지 다른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k를 작은 수를 k로 나눠 봤더니 이거의 나머지도 0이고 그 다음에 큰 수도 k로 나눠 봤더니 이거의 나머지도 0이더라. 그럼 현재 이 반복 변수는 민 값하고 맥스 값의 공약수라는 소리죠. 근데 맨 처음에 나온 게 이게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 바로 k 값을 리턴을 하면은 최대 공약수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printf를 이용을 해서 몇 가지 한번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get gcd죠. 예를 들어서 12하고 9의 최대 공약수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자가 났네요. 여기가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는 맥스가 돼야지 되죠. 예. 그래서 이거를 빌드를 하고요. 실행을 해보면은 12하고 9의 최대 공약수는 3이다. 하나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110하고 88? 아무 숫자나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10하고 88의 최대 공약수는 22다. 근데 이제 좀만 생각해 보면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에서 넘어온 이제 숫자 a하고 b 중에서 어느 숫자가 더 크다 작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작은 숫자로 굳이 추려낸 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a라는 숫자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게 이제 b라는 숫자라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일씩 감소시키려고 최소 값을 찾았는데 a하고 b 중에서 작은 값을 찾았는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왜냐면은 a하고 b 사이에 있는 이 사이에 있는 값은 어차피 공약수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공약수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a하고 b 사이에 있는 여기서부터 반복을 출발을 해도 어차피 이 사이에서는 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니까 아무 숫자 a나 b 중에서 대수하고 관계없이 아무 숫자에서부터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를 고려를 하면은 여기서 굳이 최대 최소값을 이렇게 찾을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냥 a 값에서부터 반복문을 시작을 해도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안에 조건문에서는 a하고 b가 둘 다 k 값으로 나눠 떨어지는지 그것만 판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빌드를 해도 결과적으로 똑같은 결과를 얻어내게 됩니다. 예, 이제 연습 문제 7장의 10번은 두 개의 인티저 값을 받아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함수를 작성을 하라 이거죠. 그래서 함수 이름도 아예 get LCM 이라고 줬네요. 선언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 이제 파라미터 이름이 있어야지 되죠. 함수의 정의부에는 파라미터 이름을 AB로 했을 때 이번에는 파일문을 이용을 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이 함수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수 K를 0으로 초기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써볼게요. 플러스 K를 했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동작이 될까요? 지금 현재 K 값은 0인데 먼저 2를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요 연산의 결과 값이 1이 됩니다. K도 1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이 되고 뭐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파일문에 있는 요 조건은
절대로 거짓이 될 일이 없죠. 이게 거짓이 되는 경우는 숫자가 0이거나 펄스이거나 두 가지 경우인데요. 숫자가 0이 되질 않으니까 1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절대로 이게 거짓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무한 루프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약간 좀 비틀어서 코딩을 하긴 했는데 동작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만약에 뭐 r이라는 변수를 a 변수에다가 k를 곱하고요. k를 곱하고 r에 저장된 값을 b로 나눈 나머지도 0이다. 그러면은 저 r에 저장된 값이 a의 배수도 되고 b의 배수도 된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 r이 이제 공배수가 됩니다. 이제 공배수인데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바로 저 r 값을 리턴을 시켜버리면은 a하고 b 값의 최소 공배수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get LCM 예를 들어서 3하고 4를 이렇게 넘겨주면은 3하고 4는 이제 소수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는 서로 곱한 12가 되겠죠. 그래서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12가 됩니다. 네, 하나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12하고 9라는 숫자의 최소 공배수가 뭐가 되느냐? 36이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12에다 3을 곱하면 36이고 9에다가 4를 곱하면 36이죠.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10이고 그 다음에 75였다. 네, 110하고 75의 최소 공배수는 1650이다. 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예전에 나왔을 때는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for 반복문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while 반복문을 사용을 해서 약간 더 간단하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11번을 보면은 실수용 자료를 하나 받아가지고 화면에 출력을 하는 pdf 함수를 작성을 하는데 플로트형인 경우하고 더블형인 경우 각각에 대해서 작성을 하라. 그러니까 pdf 함수를 오버로딩을 하라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void pdf 함수를 플로트형으로 선언을 하고 void 똑같은 이름을 갖는 pdf 함수를 파라미터가 더블형인 거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밑에다 이제 각각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 그냥 printf문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플로트 콜론 %f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더블형으로 여기 플로트 대신에 w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pdf라는 함수, 똑같은 이름을 갖는 함수가 첫 번째 거는 이제 플로트형을 매개 변수로 갖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w형을 매개 변수로 갖는 거를 각각을 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df 함수를 1.1로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1.1이라는 실수 상수는 기본적으로 w형으로 간주가 됩니다. 실수형 산수는 내부적으로 w형으로 간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하면은 여기 보면은 더블 하고 콜론 1.1이 찍혔죠. 그러니까 요 함수가 호출이 됐다는 겁니다. 실수 상수는 기본적으로 w형으로 간주가 돼요. 근데 이제 교재 내용에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한 것 같은데 실수 상수 끝에다가 이렇게 f를 붙여주면요, 실수 상수가 플로트형으로 내부적으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플로트형 인수가 넘어간 걸로 간주가 돼서 요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이거를 빌드를 하고 컴파일을 해보면 이번에 이제 플로트가 찍혔죠. 실수 상수 뒤에 f가 붙으면은 플로트형 상수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아주 명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더블 d를 3.4라고 하고 pdf로
D를 넘겨주면은 이 경우에는 D라는 변수가 W형이기 때문에 이게 호출이 되겠죠. 예. 그래서 보면 더블하고 3.4가 이렇게 표시가 됐죠. 여기 이제 줄바꿈을 하고 다시 빌드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함수 호출에서는 W형을 받는 푸데프 함수가 호출이 됐죠. 또는 플로트형 변수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고 푸데프로 F를 넘겨주면은 이번에는 명시적으로 F라는 변수가 플로트형 변수이기 때문에 첫 번째 푸데프 함수가 호출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 출력된 걸 보면은 플로트라고 이렇게 찍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2번입니다. 12번을 보면은 W형 숫자의 n제곱승을 구하는 함수를 작성을 하라. 그러니까 두 개의 인수를 받는데 첫 번째로 이제 W형 숫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트형 지수를 받는다. 단 이제 지수를 생략을 하면은 제곱을 반환을 하고 함수의 이름은 POWN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언을 해보면은 W형 숫자의 제곱이니까요. 반환값도 W형이 되겠죠. POWN 그 다음에 W형 숫자, 그러니까 베이스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인트형으로 지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선언이니까 파라미터 이름을 생략을 해도 되죠. 그리고 밑에서 이제 함수의 정의를 써보면은 W형 베이스 하고요. 그 다음에 지수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포반복을 사용을 하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W형으로 이제 그 계산 결과를 아래다가 저장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지수를 생략하면 제곱을 반환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 그 익스포넌트, 그러니까 지수의 기본값을 이렇게 2로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포반복문을 써서 K를 1부터 그 다음에 익스포넌트 주어진 값까지 1씩 증가시키면서 아래에다가 베이스를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럼 베이스가 이제 주어진 숫자만큼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을 이렇게 반환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을 2로 줬기 때문에요. 여기는 이제 %F를 써야지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POWN 3 그냥 이렇게 주면은 두 번째 인자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3의 제곱인 9가 출력이 되겠죠. 예, 실행해 보면은 9가 됩니다. 두 번째 인수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기본값인 2가 넘어가서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의 10승을 찍어라. 그러면 베이스는 2를 주고 익스포넌트는 10을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2의 10승인 1024가 이렇게 찍힙니다. 네, 첫 번째 값은 이렇게 실수를 줘도 되죠. W형이니까요. 1.1에 3승을 구해라. 그러면은 1.331이다. 이렇게 1.1의 세제곱이 여기에 세 번째로 출력이 됩니다. 예, 이제 13번을 보겠습니다. 13번은 이제 n번째 피보나치 수를 반환하는 함수를 작성을 하라는데요. 피보나치 수열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숫자가 1이고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숫자는 1로 이렇게 미리 정의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부터는 이거 두 개를 더한 겁니다. 2가 되고요. 네 번째 숫자는 그 직전에 두 개를 더하면 3이 되고, 다섯 번째 숫자는 역시 직전의 숫자를 더하면 5, 여섯 번째 숫자는 뭐 8, 일곱 번째 숫자는 13, 여덟 번째 숫자는 21,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이라 일곱 번째 숫자를 구하기 위해서 get 피보나치라는 함수에다가 7을 주면은 13이라는 숫자를 반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값은 매개 변수의 기본값은 0이 아니고 1로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의 기본값은 1이다. 그러면은 항상 그 매개 변수를 주지 않으면은 1이라는 숫자가 반환이 돼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매개 변수를 만약에 주지 않고 저 함수로 호출하면은 첫 번째 숫자인 1이 이렇게 반환이 돼야지 되겠죠. 이렇게 작동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먼저 함수의 선언을 여기에 나온 것처럼 롱형으로 반환값이 롱형이네요. get 피보나치라는 함수를 저렇게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인티저형 변수 n을 파라미터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포문을 돌려야지 되겠죠. 인트가 k가 1부터 k를 n까지 k를 1씩 증가시키면서 이제 피보나치 수요를 구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두 값을 저장할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그냥 f2, f1이라고 하겠습니다. 직전의 값을 f1, 그 다음에 그 직전의 값을 f2라고 하면요, 만약에 k가 1이라면은 그리고 현재 피보나치 수열의 값을 f라고 합시다. f라고 선언만 해두고요. 만약에 k가 1이라면은 현재 피보나치 수열은 1이죠. 그리고 2일 때도 k가 2일 때도 f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k가 인덱스가 1인 경우에도 2인 경우에도 1이죠. 이거는 방금에도 설명을 했다시피 1인 경우에도 1로 정의가 되어 있고 2인 경우에도 1로 이거는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요. 3 이상부터 값을 직전에 두 개 값으로 더하면 되겠죠. 그거를 위해서 이제 f의 2를 f의 1으로 이렇게 다음 스텝을 위해서요, f의 1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 f1은 현재 f 값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면은 다음 스텝에서 직전에 두 개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1과 2가 아니라면은 f는 어떻게 되느냐, 직전의 값에다가 그 직전의 값 두 개를 더하면 되죠. 그리고 이 반복문이 다 끝나게 되면은 f 값을 반환을 해야 되니까요, f를 여기 루프 바깥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해야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f를 이렇게 반환을 하면 되죠.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 예를 들어서 get 피보나치 7번 값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빌드를 하기 전에 어찌된 일인지 여기 지금 꺽쇠가 빠져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초기 값은 0이 아니고 1로 줘야지 되죠. 기본 값은 1로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get 피보나치 함수에서 보면은 약간의 오류가 있는데요, 함수에 리턴되는 반환값은 롱형인데 f를 리턴한다고 해놓고 f는 인테저용으로 지금 이렇게 정의를 해놨죠. 그러니까 그거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f하고 f1, f2도 전부 다 롱형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면은, k는 인테저형이어도 상관없어요. 롱형으로 수정을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워닝 없이 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빌드를 하면은 워닝이 없이 깨끗이 컴파일이 됩니다. 그리고 F4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요, 일곱 번째 숫자는 13이 떴죠. 여덟 번째 숫자는 아까 21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인수를 주지 않으면은 1값이 기본값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를 빌드하고 실행을 하면은 1이라는 반환값이 얻어지게 됩니다.